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저를 무시하던 한 인간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40대 남자입니다. 옛말에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요즘엔 사위든 며느리든 똑같이 대접받는 시대이니 그런 말도 다 소용이 없잖아요. 저도 결혼 전엔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아들처럼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절 편하게 대해주시길 바랬죠. 그런데 너무 편해서 그런 걸까요? 백년 손님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예 백년 노비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두 분 다 그러셨던 건 아니고요. 이건 저희 장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본인은 얼마나 대단하고 떳떳하게 살았길래 절 그렇게 무시하고 핍박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한번 저희 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참 가난하고 불행했어요. 지방에 있는 외딴 동네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매일 술만 드시고 일도 잘 나가지 않으셔서 형편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전화세가 없어서 전화기도 끊긴 적이 있었고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어 라면 한 봉지를 끓여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셋이서 나눠 먹은 적도 있었어요. 차라리 집안이 화목하기라도 했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서라도 힘을 냈을 텐데 저희 집엔 매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내가 술상 내오라고 했어, 안 했어? 꼼보같이 생긴 게 행동은 굼뜨서는 원. 술 좀 작작 처먹어, 이 망할 놈아. 수두랑 전기까지 다 끊기게 생겼는데 술 싸먹을 돈이 어디서 나와. 네가 아주 집안을 거덜낼 작정인 거지? 그 어린 시절 부모님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실 때마다 저와 여동생은 이불 속에서 서로 끌어안고 무서워하면서 울었어요. 오죽하면 제 소원이 집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무조건 이 집을 떠나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전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던 덕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상경에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명문 대학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어요. 부모님 댁에 혼자 남아있는 여동생이 걱정이 되긴 했는데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빠, 난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 안 싸운 지 꽤 됐어. 이젠 싸우는 것도 지쳤나 봐. 서로 말도 안 걸고 얼굴도 아예 안 쳐다본다니까? 거의 뭐 투명인간 취급이야.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이라도 하지. 뭐하러 계속 같이 사나 몰라. 부모님은 이제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진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행방을 궁금해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도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건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시라 이혼이 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사실 말이 중소기업이지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였죠.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릴 적처럼 가난에 시달리진 않아서 좋았어요. 적어도 밥 굶을 일이나 전기나 가스가 끊겨 불편해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던 중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답니다. 심성이 참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모습에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말하길 예비 장인이 술을 좋아하신다고 했었는데 역시나 저한테도 보자마자 술부터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몇 잔 들이키시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자네, 지금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 난 처음 듣는 회사인데 거기 직원은 몇 명이야? 연매출은? 월급이 꼴랑 그거 가지고 되겠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장인은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절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저도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있는지 지기 싫은 마음에 또박또박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회사 아직 규모도 작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회사인 거 맞습니다. 그래도 전 이 회사의 비전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회사에 그만큼 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1등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지만 꼴등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가 저에겐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보기엔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너무 심한 말씀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보게. 자넨 처음 만나는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따박따박 대들라고 배웠나? 성장은 무슨 성장? 결국 중요한 건 결과야. 성장 가능성이 어쨌든 간에 지금 1등인 게 중요한 거라고. 자네, 우리 둘째 사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서울에 있는 네노라는 명문대 출신에다가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IT 쪽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자넨 도대체 내세울 게 뭔가? 아유, 진영이는 하고 많은 남자 중에 하필이면 이런 보잘것없는 놈을 데려왔어? 그런데 그때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던 장모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보, 예비 사위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술이 들어갔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면전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우리 진영이가 좋다고 하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성실하고 듬직한 것 같은데 사윗감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도대체 왜 그래? 성실하고 듬직하긴 개뿔. 우리나라 남자 중에 안 성실한 남자도 있나? 그럼 저 길바닥에서 폐지 주는 노인네들도 성실하니까 우리 진영이 보고 결혼하라고 하지 왜? 장인은 그렇게 말하고선 피곤하다며 방에 휙 들어가 버렸어요. 장모님은 그런 저의 손을 붙잡고선 미안해하는 말투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내가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하겠네. 우리 진영 아빠가 술만 마시면 좀 저래.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아휴, 술이 웬수지 뭐.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저럴 때마다 옆에서 많이 혼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나한텐 자네가 우리 진영이 신랑감으로 아주 듬직하고 마음에 들어. 초면부터 막말을 해대는 장인 때문에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장모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 술주정을 부리던 아버지 때문인지 저런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 달 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겨 이듬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손주가 생겨서 기뻐하시는 장모님과는 다르게 장인은 계속 저를 들먹이며 무시하더라고요. 이거 지 애비 핏줄 닮아가지고 커서 뭐 되겠어? 우리 둘째 내에는 명문대 나온 지 아빠 닮아 벌써부터 한글도 떼고 말도 잘하는데 얜 지 애비 닮아서 또 어떤지도 모르는 대학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유, 이래서 무식하고 능력 없는 놈이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유, 망했다 망했어. 사위 하나 잘못 들여서 내 손주들 다 망쳐버렸네 아주. 그런데 이번엔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형님이 뭐가 어때서요? 멀쩡하게 4년제 대학 나와서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자꾸 저하고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이 자꾸 그렇게 비교하시니까 제가 형님 보기 민망하잖아요. 비교할 만 하니까 하는 거지. 자네 같은 엘리트 대기업 회사원이랑 저런 놈이랑은 수준 차이가 아주 하늘과 땅 수준이구먼. 자네 어디 대답해보게. 내 말이 틀렸나? 아버님, 제가 동서보다 못난 건 맞는데요. 저희 앞에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려도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래 아빠,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아빠 눈엔 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다행히 제 아내도 그렇고 처가 식구들은 전부 다 좋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오직 장인뿐이었죠. 아마 처가 식구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전 진즉에 주먹 다짐이라도 장인어른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해서 성실하게 회사도 다니고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장인도 절 언젠간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후에 막내 처제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막내 동서도
명문대 출신의 유명한 주류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더라고요. 제 아래로 학벌과 능력이 빵빵한 동서가 둘이나 있으니 제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더 무실당했을진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막내 동서가 결혼을 하겠다며 저희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서의 대학과 회사 이름을 들은 장인은 춤까지 추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첫째 사위 망했는데 막내 사위는 아주 대박을 쳤구만. 어떻게 내가 술 좋아하는 걸 알고 주류 회사를 다니는 사위야?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를 다녀야지 말이야.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코딱지만한 회사에 다니면서 뭐 비전이 있다는 둥 어쩐다는 둥. 비전이 있으면 뭐해? 당장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안 그래? 자꾸 제 능력을 가지고 비아냥대는 장인을 보고 솔직히 속으론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본인은 명문대나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그냥 처가 근처 시장의 상인회 회장이었거든요. 장모님이 그 시장에서 백반집을 오래 하셨는데 장인은 백반집 일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상인회 회장이랍시고 감투나 쓰고 떵떵거리더군요. 역시나 저희 장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는 당신은 뭐 그렇게 잘났는데? 당신이 뭐 대기업 회장이라도 돼? 아니면 뭐 어디 병원장이나 판사 출신이야? 왜 그렇게 우리 첫째 살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장모님까지 나서서 싸움이 커질 것 같자 막내 동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형님, 반갑습니다. 우리 미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처형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그렇게 한마디씩 주고받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막내 동서가 저와 같은 고향 출신이더군요. 너무 반가워서 서로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이름도 얘기하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장인은 또 거기서 비아냥거리며 초를 치더라고요. 뭐라고? 같은 고향 출신?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달라? 난 또 그 동네 뭐가 문제가 있나 싶었더니 뭐 그것도 아닌가 보구만. 아버님,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저 동서들보다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정말 섭섭하네요. 막내 동서 앞에서까지 절 무시하는 장인 때문에 정말 제 자존감이 무너지더군요. 비록 지금은 동서들보다 능력이 없어 비교당하지만 언젠간 제가 다니는 이 회사를 번듯하게 성장시켜 더 이상 무시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사람 일은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한 지 5년 만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제 나름대론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자금력도 딸리고 영업력도 부족해서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지의 실직자가 되어버렸죠. 안 그래도 보잘것없는 회사에 다닌다고 그렇게 무시를 당했었는데 이젠 회사가 망해버렸으니 장인이 어떻게 나왔을진 다들 아시겠죠? 참, 비전? 비전 있단 회사가 왜 10년도 못 채우고 망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내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하더니만 이젠 완전히 백수잖아, 백수. 아이고, 꼴 좋다, 꼴 좋아. 안 그래도 제일 심란한 건 저인데 장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본 막내 동서가 저에게 따로 술을 한잔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막내 동서와 함께 포장마차에 가서 우동을 시켜놓고 소주 한 잔 기울이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 사람 차별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니까 제가 심한 말은 못하겠는데 솔직히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모님도 그렇고 처형들도 그렇고 다들 좋은 분들이신데 왜 장인어른만 저러시는 걸까요? 글쎄, 곧 죽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지. 그 욕심 많은 분이 이렇게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이를 둘이나 얻었는데 첫째 사이라는 게 그 발끝에도 못 따라가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 아닐까? 그래도 동서 말대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남 무시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그러면 안 되죠.
아유, 아버님이 저러실 때마다 제가 다 속상하다니까요. 형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꼭 더 좋은 데 취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내 동서와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다가 집에 들어가니 아내도 절 많이 걱정했는지 뜬 눈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갑자기 회사가 그렇게 되어버려서 속상할 텐데 우리 아빠한테까지 그런 막말 듣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대신에 내가 사과할게. 우리 아빠가 대기업 다니는 사이 한번 얻더니 머리가 어떻게 되어버렸나 봐. 여보, 난 늘 당신 응원하는 거 알지?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꼭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거야. 여보, 힘내.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응원해주니 저도 힘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다시 직장을 구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력서를 정말 몇 군데나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과는 달리 취직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이력서만 내면서 허송세월 낭비할 수는 없어서 저는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하고 나니 장인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하루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바가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장인이 술을 드시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대리기사 불러, 대리기사. 아, 맞다. 자네가 대리기사지? 자, 여기 차키. 가서 시동 걸어놔. 하지만 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최대한 유쾌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대리기사 왔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어라? 주소가 어디서 많이 보던 곳인데? 설마 저희 장모님과 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참나, 이거 아주 웃기는 자식이네. 됐어. 이 대리기사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 웃어 넘기긴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든 기분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사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죠. 저는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답니다. 밥 사 먹는 돈도 아까워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때우고 가까운 거린 무조건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콜을 받고 빨리 가지 않으면 클레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하는 기분으로 매일 밤거리를 달리고 또 달렸죠. 아내는 그런 절 매번 걱정하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여보, 힘들겠지만 오늘도 화이팅해. 혹시 손님이 술 취해서 위협하거나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알았지? 아내가 제 걱정을 할 때마다 괜찮다며 아내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사실 대리운전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콜을 받고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온갖 쌍욕이 날아왔거든요. 야, 이 자식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야? 너 내가 집에 1분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술에 취해 시비 거는 사람은 기본이었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술에 잔뜩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곤란했던 적도 엄청 많았고요. 손님, 아까 말씀하신 동네로 왔는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저 멀리 보이는 저 아파트인가요? 집에 갈래. 집에 보내달라고. 집이 어디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보내드리죠. 아파트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주차장에 세워드릴게요. 나 갈래. 나 갈 거야. 손님, 갑자기 내리시면 어떡해요? 여기 도로라서 위험하다고요. 얼른 다시 타세요. 집이 어디시냐니까요. 아니면 제가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휴대폰이라도 좀 줘보세요. 네? 하루는 술이 잔뜩 올라 얼굴이 시뻘겋게 된 손님이 조수석에 탄 적이 있었어요. 목적지를 듣고 가고 있었는데 자꾸 손님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자꾸 볼을 부풀리고 인상을 찡그리는 게 딱 봐도 속이 안 좋은 것 같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지 신호를 받고 잠깐 멈췄던 그때 갑자기 손님이 우웩하면서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손님, 괜찮으세요? 제 바지에다가 토로하시면 어떡해요? 하필이면 왜 고개를 옆으로 돌려 오바이트를 하는지 제 바지는 순식간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뜨끈한 감각이 전해져 오면서 밀폐된 차 안에 그 역한 냄새가 퍼지는데 정말 구역질이 나서 미치겠더군요.
그땐 정말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역시 술 취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 그 힘든 것들을 다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래도 얼른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중간중간 다른 회사 이력서를 계속 내긴 했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언젠간 좋은 일이 있겠지 하며 열심히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던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잠실 쪽으로 콜을 받고 손님이랑 통화를 하게 되었죠. 휴대폰 너머에선 어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기 사거리 쪽에 있는 고깃집 앞인데요. 얼른 와주세요. 저는 평소처럼 또 열심히 뛰어가서 손님이 말한 그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코를 부른 손님은 차 안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왠지 차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별 생각 없이 운전석에 타서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손님은 중년의 남녀였는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선 몸을 밀착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을 쳐다보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전 그냥 말없이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손님들은 제가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민망스러운 말들을 내뱉더군요. 회장님, 내일도 커피 마시러 오실 거죠? 내가 맨날 회장님 오는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이왕 오는 거 커피만 마시지 말고 다른 것도 먹고 가면 더 좋고요. 내가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지? 오빠라고 해, 오빠. 그런데 다른 건 뭐? 우리 달콤한 딸기 같은 김 여사 말하는 건가? 이거 그냥 집에 가기 너무 아쉬운데. 김 여사, 우리 오늘도 같이 뜨끈하게 보내볼까? 술이 들어가니까 아주 불끈불끈한 게 지금이라도 당장 내 품에 안고 싶어 미쳐버리겠어. 그런데 저는 그 남자 손님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목소리가 제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제야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하마터면 실수로 브레이크를 꽉 밟을 뻔했어요. 뒷좌석에서 웬 여자와 미래를 나누고 있던 그 남자 손님은 다름 아닌 저희 장인이었습니다. 장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새하얘지더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이걸 그냥 못 본 척 해야 하나 수십 번 고민했어요. 하지만 오늘도 백반집에서 혼자 힘들게 일하셨을 장모님을 생각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전 급하게 방향을 틀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당신 뭐야? 왜 갑자기 이런 외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난리야? 장인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도 평소에 저에게 하던 말투로 호통을 치더군요. 역시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한텐 함부로 대하는 성격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뒤로 돌리고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러자 장인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뭐야? 자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버님, 저 대리운전하는 거 모르셨어요? 능력 없어서 술 취한 사람들 상대로 운전이나 해준다면서 무시하셨잖아요. 아니, 자네가 대리운전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긴 한데 왜 갑자기 이 차에 타 있는 거냐고. 아버님,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아버님이 저분이랑 바람 피우시는 거 저한테 지금 딱 걸리신 거라고요. 뭐? 바람을 피우긴 누가 피워? 자네 지금 날 모함하는 겐가? 모함이라뇨? 제가 아버님을 왜 모함하겠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떡하죠? 아버님이 저분이랑 팔짱 끼고 부비적대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다 봤고 두 분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제 귀로 다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확 어머님한테 다 불어버리는 게 낫겠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오해야. 자네가 오해한 거라고. 에이, 김 여사. 그래서 내가 김 여사랑 같이 차 타기 싫다고 했잖아. 술 취했으면 택시 타고 혼자 얌전히 가지. 왜 나보고 차를 같이 타고 가지? 어머, 오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장인은 저한테 걸리자 갑자기 발뺌을 하면서 옆에 있던 여자를 차 밖으로 밀기 시작하더군요. 방금 전까진 같이 뜨끈하게 보내자는 둥, 불끈불끈하다는 둥,
별 더러운 소리를 다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그 내연녀를 밖으로 쫓아내버린 후 장인은 저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네, 방금 전에 본 건 전부 다 오해야. 저 여잔 그저 우리 시장에 있는 카페 여사장인데 장사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힘들어하길래 내가 이것저것 도와주다 보니까 그저 조금 친해진 것뿐이라고.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시장 상인회 회장이지 않나. 나보다 7살이나 어린 양반이 이런 시장 바닥에서 커피 장사 해보겠다는데 상인회 회장인 내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아,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딱 한잔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게. 오해요? 그 시장에선 친하면 가정도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그렇게 몸을 밀착하면서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버님, 여태까지 절 그렇게 무시하셨으면서 아버님은 뒤에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가족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더러운 짓이라니. 아, 글쎄 자네가 오해한 거라니까 그러네. 아, 그래. 내가 평소에 자네한테 심하게 말했던 건 지금이라도 사과하겠네. 그러니까 오늘 일은 그냥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눈칠끈 감아주게. 이제 와서 더러운 짓 한 게 걸리니까 저한테 사과하시겠다고요? 저 그 사과 받기 싫습니다. 여태까지 아버님이 입만 더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까지 시커멓게 썩은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은 시장에서 저렇게 혼자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저만 입 아플 것 같네요. 일단 오늘은 술도 드셨으니까 집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자네, 그럼 오늘 일은 비밀로 해주는 건가? 우리 진영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자네 그렇게 입 가벼운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저는 장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장인은 태도가 돌변해 저한테 소리를 치더군요. 이봐 자네, 같은 남자로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네도 살면서 노래방이나 여자 나오는 술집 가봤을 거 아니야? 다 아는 남자끼리 왜 그래? 뭐라고요? 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아버님이랑 똑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고 남자라면 다 그런 데 가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남자 망신 시키지 마시죠. 이 자식이 진짜. 야, 이게 입만 살아가지고 어디서 거짓말을 쳐?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다고? 네가 그렇게 깨끗해? 네가 성인군자야? 야, 대한민국에서 그런 데 안 가본 남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아버님 주변에 그런 분들만 계신가 보죠. 그런데 저는요, 아버님이랑 달리 깨끗한 사람이라 이런 더러운 짓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럼 이걸 다 말해버리겠다는 거야 뭐야? 너 오늘 본 거 소문이라도 냈다 하면 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사람이 때론 못 본 척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고.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소문내면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참 궁금하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도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버님이야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대하시죠. 그렇게 저는 끝까지 장인과 말싸움을 하며 장인을 처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샤워기를 틀어놓고 몇 번이나 혼자 한숨을 내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한테 막말을 내뱉고 무시하던 장인이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속고 있는 장모님도 너무 안쓰러웠고요.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저는 아침 일찍부터 아내와 함께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서방 왔나? 밥은 먹었어? 아직 점심 먹기엔 조금 시간이 이르지. 조금만 기다려보게. 내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 테니까.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 양반이야 맨날 공사다망하지 뭐. 오늘도 시장에 가서 노간이나 까고 있을걸? 저는 밥을 하러 일어나시는 장모님의 손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어제 보고 들은 내용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장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장모님이 워낙 온순하신 분이라 저는 말을 하면서도 혹시나 충격받아 쓰러지시진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잠시 후 두 눈에 도끼가 가득해지시더니 이를 바득바득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그 양반이 그 커피숍에 너무 자주 간다 했어. 내가 이 두 연놈들을 절대 가만 안 둬. 자네 어서 나랑 같이 가세. 가서 그 양반 멱살을 잡아 끌고 오고 그 여우 같은 년은 아주 머리털을 다 잡아 뽑아버려야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함께 시장에 있는 그 여자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에 들어서자 장인의 모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손님만 몇 명 있더군요. 카운터 안쪽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던 그 여자는 저와 장모님을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야, 이 여우 같은 년아, 너네 남편 어디로 빼돌렸어? 빼돌리다뇨?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닌 척 하지 마. 너 내가 다 알고 왔어. 어디 할 게 없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건드려? 너 시장 바닥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30년 동안 백반집 운영하면서 온갖 못 볼 걸 다 보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감히 네가 날 건드려? 아주 간댕이가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사모님, 오해예요. 진짜 오해라고요. 오해는 개뿔. 오늘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해보자 어디. 이 못된 년, 내가 가만 안 둬. 장모님은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도 나름 반격을 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온갖 험한 일 다 당해가면서 살아오셨던 저희 장모님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죠. 살려줘.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만.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사모님, 제가 무릎 꿇고 싹싹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할 게 따로 있지.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해놓고 감히 용서를 해달래? 넌 내가 다신 이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거야. 알겠어? 장모님은 카페에 있는 집기들까지 다 때려 부수며 그 여자를 아주 혼쭐을 내주시더군요. 그런데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런지 시장 사람들이 어느새 몰려들어 그 장면을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저 옆편 내가 백반집 사장님 남편을 건드렸다고? 아유, 망측해라. 뭐 저딴 더러운 년이 다 있어. 카페 차렸으면 얌전히 커피나 팔 것이지. 감히 남의 남편을 건드려? 아우, 회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못된 인간이었구만. 나 이거 진짜 너무 화나서 안 되겠어. 이 인간 어딨어? 나라도 가서 아주 패버리든지 아작을 내버려야겠어. 저와 아내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진정시키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지켜보는 눈이 너무 많아 아마 이 근방에 소문이 나는 건 순식간이겠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와 한바탕 한 후 저희는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쯤이면 집에 왔어야 되는 장인이 웬일인지 집에 없더라고요. 아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소식을 듣고 쥐새끼처럼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린 거겠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술만 먹으면 개 같은 짓만 골라하고 인성은 개차반인 거 그래도 애들 아빠라고 데리고 살아줬더니만 감히 딴 년하고 바람을 피워? 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자네 나랑 같이 이 짐 좀 밖으로 옮기세. 이 인간은 우리 집에 발들일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저는 장모님과 함께 장인의 물건을 전부 다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장모님을 위로하며 같이 있어드렸죠. 그리고 다시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우리 아빠가 집에 찾아왔다고 하더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열어줬대. 그런데 난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해. 평생 고생만 하면서 더러운 아빠 성격도 다 참아줬는데 뒤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 어느 누가 용서를 할 수 있겠어. 나 같아도 이런 건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일하는 시장 바닥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 우리 엄마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아버님이 그런 짓거리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여태까지 나한테 막말하고 무시할 때마다 서러웠지만 그래도 당신 아버지니까 참았거든? 근데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참지 말 걸 그랬나 봐. 그나저나 장모님이 너무 걱정이다. 말씀은 독하게 하셨어도 아마 마음은 새까맣게 타버리셨을 거야. 안 그래도 나도 엄마가 너무 걱정돼. 우리도 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데 엄마 혼자 쓸쓸하게 있으면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날 거 아니야.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게 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드릴까? 오랜만에 일도 좀 도와드리고 수다도 떨면서 기분 좀 풀어드리자. 어때? 나야 좋지. 내가 그래도 첫째 사인데 장모님이 힘드실 때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이 되어 장모님이 운영하시는 백반집에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셨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테이블도 열심히 닦고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열심히 장모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군요. 밖에 나가보니 언제 온 건지 장인이 길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주변을 시장 상인들이 둘러싸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이 개만도 못한 망나니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30년 넘게 백반 팔면서 고생한 마누라 냅두고 아랫도리를 함부로 놀려? 얘따, 이거나 먹어라. 순식간에 어디선가 날계란이 날아와 장인의 이마를 맞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옆에서 누군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더군요. 회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길래 대접해줬더니 이거 완전 인간 쓰레기였구만. 우리 시장이 어떤 시장인데 우리 상인들이 피땀 흘려서 만든 시장이잖아요. 저딴 인간을 우리 시장의 회장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아니, 회장이 뭐야. 아예 우리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저런 인간은 당장 잘라버리자고요. 맞습니다. 당장 저 인간 끌어내요. 내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여태까지 형님 동생 하면서 살았던 거 생각하니까 아주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온갖 쌍욕이 난무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장인은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만 꽁꽁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먹다 버린 과일 껍질들이 날아오더라고요. 숱도 별로 없는 장인의 머리에 기다란 사과 껍질이 턱하니 얹혀졌습니다. 야, 이 더러운 짐승놈아. 네가 감히 우리 언니를 두고 바람을 피워? 우리 언니가 네 술값 번다고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걸 평생 동안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감히 커피숍 옆에 내랑 희희거리며 놀아나? 꼴의 남자라고 지보다 어린 여자 보니까 발정이 나서 아주 주체를 못하겠나 보지? 야, 우리 집 똥개도 그런 짓은 안 한다. 더러운 자식아. 지나가다 확 개똥이나 밟아라. 시장 상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장인을 혼쭐 내주고 있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을 한 바가지 푸더니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선 상인들 사이를 성큼성큼 뒤집고 지나가 장인의 머리에 물을 왈칵 부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장인은 깜짝 놀라 기겁을 하더니 제 얼굴과 장모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표정이 돌변해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저한테 이러지 뭡니까? 야, 이 자식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부탁이야?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이 실수를 했는데 사이가 되어선 그거 하나 못 넘어가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소문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네가 책임져. 끝까지 제 탓을 하는 장인을 보니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저는 그런 장인의 앞에 똑바로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이라고요? 이게 왜 저 때문이죠? 저는 있는 사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그러셨어요. 남자들 한 번씩 노래방도 가고 여자 있는 술집도 가고 그런다고요? 바람도 한 번씩은 피우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어르신들, 정말 그런가요? 정말 남자들은 여기 있는 우리 장인처럼 한 번씩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그런 건가요?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지가 잘못해놓고 어딜 물귀신 작전이야?
우리가 지랑 똑같은 인간인 줄 아나? 저 인간이 보자 하니까 진짜 못하는 말이 없네. 더러운 짓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보셨죠? 아니라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이랑만 어울리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학벌도 별 볼 일 없고 듣도 보도 못한 회사 다닌다면서 그렇게 무시하셨죠? 그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뭐 수백억 대 자산가라도 되세요? 강남에 빌딩이라도 한 채 가지고 계시나 보죠? 네, 저 능력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 적어도 당신처럼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는 안 하고 다닌다고요. 끝까지 제 탓만 하지 마시고 가서 거울이나 한번 보시죠. 그 추악한 내면만큼 겉모습이 얼마나 추악해졌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보자 하니까 감히 장인어른한테 그런 막말을 해?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나섰습니다. 누가 우리 박서방 장인어른이야? 자네, 다신 이딴 인간한테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도 말게. 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은 못 살아. 야, 이 금수만도 못한 인간아. 넌 오늘부로 내 남편 자리 박탈이야.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장모님의 이혼 선언에 시장 상인분들은 잘 됐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장인은 상황이 이렇게 되자 허겁지겁 사람들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 도망가더군요. 그 후 처가에서 장인을 볼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로 그 인간과 이혼을 하셨거든요. 장인은 그런 짓을 했으니 상인의 회장에서 잘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 다신 그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카페 여사장하고도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머리까지 다 벗겨진 늙은 남자 뭐가 좋다고 계속 만나겠습니까? 아마 전에는 상인의 회장이라서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질까 그랬던 거겠죠. 그런데 그 여사장도 쪽팔리긴 쪽팔렸는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카페 집기류도 다 냅두고 도망갔더라고요. 가게를 임대한다는 문구만 크게 붙여놓고 안에는 장모님이 난장판을 버려놓은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한 가정을 박살내고 몹쓸 짓거리를 한 두 남녀의 비참한 최후였죠. 그 일이 있은 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장모님은 다행히 씩씩하게 잘 이겨내시고 평소처럼 백반집 운영을 잘 하고 계세요. 이젠 집에 혼자 계셔야 돼서 쓸쓸하실 것 같아 저희도 자주 찾아뵙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장인이 갑자기 아내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진영아, 아빠가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구나.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밥 챙겨줄 사람도 없고 텅 빈 집안에 쓸쓸히 있자니 너희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내가 비록 네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하긴 했지만 너라도 날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내가 네 애비잖아. 제발 나 좀 용서해주고 예전처럼 잘 지낼 수 있게 해다오. 싫어요. 그렇게 진작에 잘하셨어야죠. 그동안 우리 엄마 혼자 고생시키고 이희한테도 할 말 못할 말 다 해가면서 무시하셨잖아요. 그렇게 잘난 대기업 사이 타령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받아달라고 하세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둘째, 셋째 사이한테 가서 말씀하시라고요. 걔들도 내 전화를 안 받는다. 딸 셋의 사이도 셋이나 있는데 이 아픈 날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 내가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진영아, 너라도 제발 날 받아주면 안 되겠니? 기어코 예비가 골방에서 혼자 늙어 죽어야 네 기분이 풀리겠어? 됐어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으세요. 아내도 장인한테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아프다는데도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프다고 하시니 저는 장모님한테는 알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장모님께 전화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냉정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파서 뒤지든지 말든지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해. 다 본인이 자초한 벌이야. 결국 장인은 병문안 가는 가족도 한 명도 없이 아직까지 독거노인으로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가족한테 버림받는 거라던데 그렇게 못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오니 아주 천벌을 받은 거죠.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아참, 저는 다행히 6개월 전에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힘든 대리운전 기사 생활은 접고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취직을 했다고 알렸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나서서 얼마나 축하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장인이 없으니 가족 간의 분란도 없고 서로 좋은 말만 하며 어찌나 화목하고 좋던지 이 행복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대리운전을 하다가 장인의 바람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서도 모르는 척 했다면요. 아마 몇몇 분들은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르는 척 하는 게 나았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걸린 게 그때 한 번인 거지. 그 전에 그 짓거리를 몇 번이나 더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한테 한없이 잘해주신 장모님을 봐서라도 그 일을 폭로한 건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동서들한테도 뒤지지 않는 멋진 남편과 아빠가 되어보려고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